네, 안녕하세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 전문 기업 사이람에서 제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배수진 과장이고요. 이제 저희 사이람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설립이 돼서 약 20년간 비즈니스를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이제 가트너에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학문을 비즈니스로 이용하고 있는 주 기업으로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소셜 빅데이터에서의 네트워크 분석과 텍스트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제 분석 툴을 활용을 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제 활용한 사례들을 위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빅데이터가 무엇인지부터 좀 도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익숙해진 지 꽤 오래됐는데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를 단순히 약간 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 빅이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큰 데이터부터를 저희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약간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다른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빅데이터의 특징을 보통 3V로 이제 많이 꼽는데 이 특징을 가진 것 빅데이터라고 또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코끼리의 특징이 크다라는 건데 크다고 해서 모두 코끼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특징이 바로 본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빅데이터는 바로 디지털 풋프린트, 그러니까 IT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생성된 디지털 행적 데이터를 의미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누군가의 의도 없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보신 그런 3V와 같은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들으시기에 아이러니 하실 수도 있지만 작은 빅데이터라는 말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의 그 특징 세 가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먼저 볼륨과 벨로시티 같은 경우는 하드비라던가 분산 처리 시스템 이런 것들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기술 발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세 번째 특징인 버라이어티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데이터 특성에 따라 분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앞에 발표에서 잠깐 짚어주셨던 것처럼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와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비정형 데이터이고 이제 정형 데이터는 약간 소수를 차지하고 있죠. 이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마스터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트랜잭션 데이터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알 수 없는 용어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바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먼저 트위터라는 공간 속에서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이 트위터에는 세 가지의 데이터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트랜잭션 데이터는 관계 데이터입니다. 관계 데이터인데 트위터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팔로우라는 행위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친구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행위는 바로 이제 그 유저들끼리의 관계 데이터죠. 이거를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유저에 대한 정보.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의 아이디, 닉네임, 그리고 자기소개, 가입일과 같은 이런 정보는 이제 마스터 데이터, 즉 이제 고객 정보라던가 기존의 통계형 데이터, 링크 통계 데이터들 같은 경우를 이제 마스터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저가 작성한 트윗은 이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데이터는 각각에 맞는 분석 방법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해야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스터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부분의 분석 방법에서 주목해왔던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정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쉬웠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비중이 아주 작지만 그동안은 다 이 데이터에 이제 매달려 왔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트랜잭션 데이터와 비전형 데이터인데,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관계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존의 통계 데이터로는, 아니, 통계 분석으로는 이제 적절히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네트워크, 이제 관계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이고요.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그 머신러닝 등으로 많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 텍스트 데이터도 사실은 키워드들끼리의 관계망, 연결망으로 보는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역시 텍스트 데이터도 이제 네트워크나 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랑 그 텍스트 데이터는 네트워크 분석, 관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 트랜잭션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의 관계가 숨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그 보험금 청구가 된 그 보험회사의 데이터인데, 보시면 이제 어떤 보험을 들었고, 그리고 어떤 보험을 들었고, 이제 언제 사고가 발생을 했고, 지급은 언제 됐고, 이제 피보험자 누구고,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냥 모양만 봤을 때는 이 데이터는 마치 그 통계 데이터, 마스터 데이터인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 데이터가 숨어 있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 피보험자와 계약자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링크로 봐서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로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피보험자와 수익자, 그리고 계약자와 수익자, 계약자, 설계자 등의 관계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 보험 청구에 관련된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은 데이터인데, 이번에는 그 사람끼리의 데이터가 아니고 사람과 그 기업과의 관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계사와 병원, 이제 이런 관계를 추출을 해서 역시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서 추출한 관계 데이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끼리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누가 중심에 있는지 등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제 실제로 뒤에서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저희가 이런 이제 보험금 청구에 관련된 데이터를 관계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약간 서로 이제 설계자와 설계사와 그리고 병원 그리고 수익자가 서로 이제 짜고 공모해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패턴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텍스트 데이터에서의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글은 그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학문을 설명하고 있는 위키피디아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이제 순차적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용된 키워드들을 추출해서 그 키워드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가장 중앙에 약간 점도 크고 다른 그 단어들과의 관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단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약간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거는 애널리시스와 네트워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단어가 바로 애널리시스와 네트워크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그룹으로 키워드들이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밑에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은 이제 여기 학문 분야에 관련된 학자들의 이름이 모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 분야를 설명하기 위한 주요 용어들이 모여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네트워크로 그려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그 선형으로 글을 읽지 않아도 이제 핵심 키워드와 주요 주제를 간단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텍스트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제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으나 이제 형태소 분석이라고 해서 단어를 추출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처리, 그 단어들의 유사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고유명사들에 대한 처리들도 이제 필요하고, 그 추출된 단어들의 빈도나 중요도를 측정을 하는 것도 역시 필요한 작업이고,
네, 마지막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단어들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도 사실은 꽤 어려운 작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많은 연구자나 분석가들이 이제 쉽게 텍스트 분석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사이람에서 개발한 이제 넷마이너라는 툴은요, 이제 앞에서 보신 그 관계 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를 이제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2001년 출시가 되었고요. 이제 온라인상의 데이터나 DB 데이터 등에서 이제 관계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그리고 text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쉽게 시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그 주요 공항 사이의 그 비행기 항로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세계 지도 모양을 띄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 넷마이너라는 툴은 이제 사실은 처음에 비즈니스 시작을 했을 때 국내에서 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게 별로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먼저 판매가 됐던 상품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이제 대학, 기관,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국내 주요 학교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R&D에 관련된 연구기관 쪽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이제 금융 관련 기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마케팅 관련 기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객관적인 지표를 한번 소개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앞에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가트너에서 저희를 이제 주요 그 비즈니스 그 기업으로 선정을 했었고, 저희가 개발한 이 넷마이너라는 툴은 이제 그 주요 서적에서, 그러니까 주요 그 유명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서적에서 다른 툴들과 비교를 했을 때 높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보다는 직접 보셨으면 해서 넷마이너라는 프로그램의 구독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이 영상에서는 이제 온라인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자님, 클릭 좀 해주실래요? 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은 트위터 웹에 접속한 화면이죠. 여기에서 제가 말했던 트레이드워, 입력한 대로 이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제 트레이드워라는 그 키워드를 포함한 트윗들이 검색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트윗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신 이 트윗은 저희 프로그램 넷마이너에서 직접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온라인 데이터 수집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트위터 수집기를 실행을 해서 이제 수집을 해보려고 하는 장면인데, 간단하게 이제 트위터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트위터 쪽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 권한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생성되면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화면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제 아까처럼 그 트레이드워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한번 수집을 해봤습니다. 최대 수집할 수 있는 이제 트윗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 2,000개 정도는 수집을 한번 해봤고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아까 검색으로 보셨던 그 트윗을 수집을 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개인 PC에 설치할 수 있는 그 스탠드얼론 프로그램이고, 스탠드얼론 프로그램이지만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이나 웹 등에 이제 인베딩할 수 있도록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월 24일자에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건데, 바로 이제 그 실시간으로 트위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결과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트윗 글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RT 횟수, 그리고 포간 횟수, 그리고 작성자 이름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소 분석기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이 SNS 글에서 형태소를 추출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집한 데이터는 그 텍스트 위주의 데이터 그리고 이제 이용자 위주의 데이터로 나뉘어서 저장이 되는데요. 이제 텍스트 위주의 데이터에는 그 수집된 트윗 글 그리고 이제 글에서 사용된 키워드들이 자동으로 추출이 돼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는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던 유저들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수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에서는 이제 아까 수집한 트윗 글의 내용이 크게 이제 어떤 주제로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이제 메뉴만 실행을 해주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과를 산출을 해주고요. 이런 기본적인 그 키워드의 중요도에 따라서 워드 클라우드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주제 분석의 결과를 그 네트워크 맵의 형태로, 그러니까 키워드의 지도로 그린 형태인데 파란색 점이 토픽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데이터에서 토픽을 5개 정도로 추출을 한 거고 그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점들은 단어들은 이 주제의 주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제일 우측 상단에 토픽 3이라고 되어 있는 주변에 이제 사우스코리아나 재팬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 무역 분쟁이 시작했던 시점이어서 사실은 이제 의도는 트럼프로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에 관련된 트윗을 수집을 해본 거였는데 이제 한국에 관련된 이슈도 있었던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가장 이제 우측에 있는 거는 인디아나 베네핏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인도가 약간 이득을 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실제로 저 툴을 이용을 했거나 그리고 아니면 저 툴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 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사이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특히 HR이라던가 그리고 지식관리, 소셜미디어, 브랜드관리, 사기 적발 등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 첫 번째 사례로는 이제 소셜미디어 분석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이거는 이제 2011년도에 저희가 중앙일보와 같이 트위터 분석을 했던 사례였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지금은 아니죠.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트위터 여론을 분석을 한 사례였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은 이 관련된 이슈에 관심이 있는 유저들끼리의 RT 네트워크입니다. RT라는 건 트위터에서 이제 글을 퍼가는 걸 의미를 하는데 남의 글을 퍼간다는 건 그 사람의 글을 빨리 확산을 시키기 위한 행위로 이제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끼리의 RT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그 연결이 많은 그 네트워크 중심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그림에서 큰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오피니언 리더들의 성향을 이제 확인을 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찬성하는지 지지하는지 오세훈 시장을 반대하는지를 확인해서 이제 색깔을 입힌 건데 주황색이 바로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의 반대하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황색 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트위터의 여론은 이미 오세훈 시장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던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그 트위터 이용자들끼리의 관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트위터 여론을 확인한 사례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SBS랑 경쟁이라는 트윗에 관련된 내용 분석을 한 사례이고요.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는 트윗 수의 증감을 통해서 이제 여론의 추이와 관심도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트윗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뽑아가지고 그 단어들끼리의 관계망을 만든 다음에 그 관계망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단어들은 어떤 식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을 했던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조직이나 인물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네트워크 분석을 한 사례인데요. 이거는 2005년 저희가 중앙일보와 함께 했던 사례인데, 한국 사회에서 소위 이제 엘리트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관계를 분석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 이미지에서 중간에 이제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의 네트워크 맵이고요. 이제 그 엘리트들을 크게 이제 출생 연도에 따라서 4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50년대 이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50년대생, 그리고 60년대생, 70년대생 이렇게 나눠서 관계를 만들어 봤는데, 보시면 이제 50년 이전이나 50년대 출생한 엘리트들의 그 네트워크는 이제 완전히 큰 구 형태로 뭉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한 자리 동네를 다 아는 사이인 거예요. 엘리트들끼리 완전히 똘똘 뭉쳐서 이제 특히 이제 스카이를 중심으로 이제 똘똘 뭉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60년대생으로 오면은 그룹이 좀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학연이 약간 옅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특징이 스카이 외에 다른 그 학연 그룹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0년대생으로 오면은 그 그룹이 완전히 해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제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끼리의 이제 학연이라던가 이런 연결고리가 좀 많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사례는 이제 역시 관계 데이터이지만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그 롯데그룹의 이제 경영권 문제가 약간 대두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화제가 됐던 게 롯데 그 계열사들의 이제 순환출자 구조가 같이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롯데 계열사들끼리의 순환출자를 네트워크로 보고 롯데그룹 내에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해봤는데, 그 결과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룹은 이제 롯데쇼핑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네트워크에서 강제적으로 롯데쇼핑을 제거해주면 아주 복잡한 이 네트워크가 놀랍도록 단순해지는 걸 확인을 했었고요. 이제 롯데쇼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이 다른 계열사들에게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롯데쇼핑은 이제 호텔 롯데가 약간 그 지배를 하고 있는데, 호텔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영권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사례는 그 저희가 조직 내 그 구성원들끼리의 협업과 소통의 관계를 진단하는 조직 진단 서비스가 있는데, 그 사례 중 하나이고요.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조직 내에 협업에 그 병목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협업이 몰리는 지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직급에 따른 위계적인 소통 문화가 약간 이제 구성원들 불만으로 제기가 돼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황 진단을 저희에게 의뢰했던 사례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그 구성원 직원들의 그 소통 관계를 이런 네트워크 맵으로 구성을 해서 분석을 했고요. 이제 이 전체 네트워크를 이제 직급 간의 네트워크로 축소해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직급에 따라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위계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오면 정말 직급에 따라서만 이제 명령이 하단이 되기 때문에 약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구조인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협업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특정 사람에게 몰리는 그런 지점들을 발굴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직급이나 그 부서를 연결하는 소통의 허브를 분석을 통해서 찾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병목 지점으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이제 평가를 이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 전에는 협업 병목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협업을 많이 요청받는, 그러니까 업무가 많이 과중되게 몰리는 사람의 불만이 되게 높았는데 이제 솔루션 이후에는 이제 업무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라는 평가가 상승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국내 주요 통신사에서 고객들의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고객들끼리의 네트워크 분석을 한 사례인데요. 이제 고객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커뮤니티라고 하거든요. 약간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발굴을 해서 고객의 이제 고객 개개인의 영향력 그리고 이제 어떤 정보를 주었을 때 그 확산 범위를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을 시작을 할 때 어떤 지점에 이제 마케팅을 시작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지도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화 추천 역시 사실은 이제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상품끼리의 유사성 관계 그리고 이제 어떤 고객이 어떤 물건을 샀는지에 대한 구매 관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맞춤 상품을 추천하는 시스템 역시 네트워크 분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보험금 청구 그 데이터를 통해 이제 부당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그 사기 그룹을 적발한 사례입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저희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도입해서 이제 이런 사기 그룹을 효과적으로 찾아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논문이나 특허 데이터도 역시 네트워크로 분석을 하면 이제 연구의 트렌드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례는 이제 저희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는 국가 R&D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을 했던 사례였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 기존 시스템에 저희 프로그램을 인베딩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일반 사용자들에게 외부로 서비스했던 사례입니다. 왼쪽은 이제 연구자들의 관계망 지도이고요. 어떤 연구자들끼리 협업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연구자 관계를 구성을 해서 이제 이 관계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 결국 이 학문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를 찾아내고 또 이제 과학 분야간 지도를 통해서 어떤 분야들끼리 융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신 데이터랑은 약간 다르지만 이제 일반적인 문헌 데이터, 그러니까 역시 텍스트긴 한데 이제 연설문이라든가 공약들도 역시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좀 재밌었던 사례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2017년 19대 대선 후보들의 연설문을 분석을 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후보별로 이제 어떤 주제를 어떤 비중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했는데 이제 두 후보만 먼저 비교를 해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주제를 약간 비슷한 비중으로 언급을 하고 있었던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주제를 좀 약간 심도 있게 많이 언급한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별로 이제 후보들이 어떤 단어를 주로 사용을 했는지 이런 네트워크 맵 형태로 시각화를 한 이미지인데 청년, 복지에 관련된
그런 이제 후보들의 사용 단어를 비교를 해봤을 때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 세 명이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많이 겹쳤습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보수 쪽 진영으로 보여지지만 이제 복지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사실 진보 쪽인 정책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렇게 분석 결과로 알아볼 수 있었고요. 재밌었던 건 이제 홍준표 후보입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성년이라는 주제인데 남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강성 귀족 노조 이런 단어를 혼자서 쓰고 있었던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빅데이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네트워크, 즉 관계 데이터입니다. 근데 아직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네트워크 데이터를 발굴을 해서 적절한 그 분석 기법으로 분석을 하시면 지금껏 이제 얻지 못했던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려드릴까요? 이제 한글 형태소 분석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이제 많은 오픈소스들이 조금 개발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약간 이런 것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연구자들도 쉽게 이제 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네네. 부탁드리겠는데요. 부적절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구분하는 노하우요. 일단은 사실 이제 SNS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딱 하나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트위터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RT 횟수를 1차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RT가 전혀 되지 않은 트윗은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광고 트윗은 누가 따로 RT를 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RT가 없는 트윗은 걸러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간의 유저들끼리의 관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특정 약간 이상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이상한 패턴이 보통은 이제 흔히 말하는 매크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매크로들이 작성한 트윗도 이제 골라내고 나면 어느 정도는 조금 유의미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